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토익에 빠진 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토익 컨텐츠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이전에 제가 토익 컨텐츠를 했을 때 이미 비슷한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토익 강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좀 뭔가 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계속 토익의 트렌드나 아니면은 문제 경향 등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출판도 계속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이거 최근 트렌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익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겨서 저만의 이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패러다임은요, 뭔가 새롭다라기보다는 기존의 토익의 패러다임, 즉 가르치는 방식의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진화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시험도 계속 어렵게 바뀌고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그 시험에 맞는 그 교육법 또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슬슬 토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추세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토익이 몇 년 후에 또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공부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토익을 왜 어려워하는가? 라는 약간 좀 근본적인 주제? 기존 토익 패러다임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를 올리기 힘들게 만드는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보통 이 토익이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플러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막 물품을 발주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다가 뭔가 요청사항을 적는다거나 회사의 공지사항을 읽는다거나 이러한 주제별로 뭐 리스닝 그 다음에 리딩 이렇게 나오는데 애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익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좀 공감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시로 뭐 워크샵이라는 데를 가면은 뭔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막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서 출제를 하거든요. 회사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C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발음 자체가 이제 4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비슷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두 개가 좀 차별성이 있고요. 어쨌든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발음도 사실 듣기 힘든데 이 영국하고 호주 발음까지 좀 챙기려고 하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L씨가 발음도 다양하고 연음 같은 거라고 해서 이제 연속 발음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리스닝을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RC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적 지식이나 아니면 어휘 플러스 독해까지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 관리 능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능력까지도 보게 된다라는 점에서 토익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파트 7 같은 경우는 긴 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54문제를 54분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영어를 떠나서 한글로 바꿔도 느릿느릿하게 읽으시거나 아니면 속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를 올리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빠르게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본문에서 찾아서 그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저 또한 토익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막 25문제 찍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의 특성을 파악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학생분들이 토익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사실 토익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낸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 이유가 토익은 매번 나오는 유형이 있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적게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100%라고 했을 때 한 50% 정도? 적게는 이제 40에서 50%는 사실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LC 같은 경우는 들으면은 바로 맞출 수 있고
RC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개념도 모른다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도 쌓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매번 나오는 유형 자체가 토익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40에서 50문제가 쉬운 유형이라고 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중급 문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거의 나올까 말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유형들도 있어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자면 뭐 잘 나오지 않는 수거 같은 거를 낸 유형이라고 보셔도 되거나 영어 문법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진짜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보통 고난이도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쉬운 유형과 매번 나오는 유형과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 자주 나오는 유형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그 문제를 골라내서 풀 수 있다면 900점대까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통하는 시험이 바로 토익인데 근데 이제 토익을 약간 학술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까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시험의 특징 중에서 시간 처리 능력하고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학술적으로 계속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읽거나 아니면은 뭐 글 자체를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는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토익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그 목표 점수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초고득점이나 아니면 만점을 노리는 이런 영어 자체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에 따른 공부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토익을 이제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데 크게 한 3단계 정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기초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 유형에 대한 이론 같은 경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론을 배웠으면은 이 연습 단계로 넘어가서 이 이론을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이 이론 자체가 변형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문제풀이 위주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시험장에 가셔서 점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그냥 비유를 드리자면은 하나의 요리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재료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이 재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론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료를 다 모아놨으면은 이 재료의 이제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단계에서 또는 연습 단계에서만 끝나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100% 활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 너 요리 재료 알고 그 다음 레시피 아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시간 안에 이 요리를 완성해봐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외국에서 살다 오셨거나 아니면은 뭐 사교육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특출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실전 단계까지 즉 모의고사 형태의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꼭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소는 토익은 이제 더 이상 문법 공부의 패러다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형학원의 강사님들의 그 각각의 1타 강사님들이라고 하죠. 1위의 강사님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 위주로 보통 교육 패러다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르치는 패러다임 자체가 막 틀렸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토익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거에 맞게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익 LC만 좀 올인을 하고 그 다음에 RC 자체를 자꾸 문법 위주로만 가르치는 그 패러다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곰곰이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2016년 전에 구토익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법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어요. 거의 100문제 중에서 한 40문제에서 45문제 막 이렇게 문법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의 비중이 좀 많이 중요했어요. 실제로.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는 2016년 6월부터는 문법의 비중이 대폭 적어졌어요. 그리고 독해의 비중이나 아니면은 실무 영어 위주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법을 계속 달고 달게 외워도 20문제밖에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휘하고 그 다음에 독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건데 문법의 본질 자체는 문장의 법칙을 공부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해석까지도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문장을 듣기 위해서는 또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인 받아쓰기 적기나 아니면 키워드 적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부 방법이 틀렸다라기보단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익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700점, 800점, 900점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문법 요소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독해나 아니면 리스닝을 위한 해석적인 문법 또한 여러분들이 동시에 갖출 수 있어야 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관련된 영상도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비전문인 강사님의 유튜브를 거르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토익 자체가 전문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인의 노력 하에 고득점이나 아니면 만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이제 일반인 또는 이제 비전문 강사가 고득점이나 아니면 목표 점수를 단기간에 받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솔깃하거나 아니면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토익 대학 강의도 뛰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완성이 돼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토익이 목표 점수별로도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학생 유형별로도 스타일별로도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문제풀이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A라는 분이 나는 이렇게 해서 토익을 만점을 받았다 아니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뒀는데 내 옆에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내 짝꿍은 이게 맞을 수 있으나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A라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신 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A라는 공부 방법을 계속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공부 방법을 하다가 그 내공이 쌓이면서 어휘도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서 최종 목적지가 A라는 공부 방법이 된 건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5년 동안 유튜브 시장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형학원에서 그런 분들을 초빙했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사례를 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은 좀 추상적인 얘기를 나눴다면은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약간 꿀팁 같은 거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데이터를 쌓은 것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실질적인 스킬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